네, 오늘 수영 한번 간 걸로 거의 뭐 사골 육수를 끓여내 버렸습니다. 네, 수영 가는 길에 오디오북을 이제 두 개를 들었던 게 하나가 이제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손해였고,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들었던 게 이제 이미애 작가분의 탕비실. 네, 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. 뭐 이미 베스트셀러가 있고, 그 제가 네, 유명 소설을 잘 몰라가지고 소개엔 나옵니다. 책 소개상에. 달러구트 백화점인가 꿈 그 백화점인가 아무튼 그건데 되게 유명한 책인데 죄송합니다. 제가 되게 짧습니다. 그 지적 소양이. 아무튼 탕비실이라는 작품도 뭐 어떤 임의의 저자의 어떤 뭐 그런 책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떠나서 이 책 자체로도 되게 흥미로운 작품 중 하나인데요. 내용은 일단 제가 주인공이 이제 정확히 지금 얼음이라는 이제 닉네임으로 그 리얼리티 쇼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, 이제 그 탕비실이라는 어떤 하나의 소재, 그 장치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인간 군상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뭐 다큐멘터리 출신의 뭐 PD가 이제 탕비실을 개념을 해가지고 뭐 리얼리티 쇼를 이제 구현해낸 건데, 약간 요즘에 이제 뭐 TV나 그러니까 드라마 시리즈 중에 뭐 더 에이트 쇼라든가 뭐 이를테면 뭐 오징어 게임도 그럴 수가 있겠죠. 뭐 리얼리티 쇼라고는 리얼리티 쇼죠. 왜냐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. 그 거기도 에이트 쇼도 그렇고. 근데 그 드러나진 않죠, 에이트 쇼 같은 경우는.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리얼리티 쇼인데 이제 개입하지는 않고, 인물들한테 개입하지는 않고 이제 일상 업무를 보는, 뭐 9시부터 6시간의 업무를 보고 그 사이 이제 100분 정도는 이제 탕비실에 시간을 쓸 수 있다,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, 아무튼 그런 이제 규칙이고, 뭐 세부적인 규칙은 이제 스스로 이제 알아내서 힌트를 받아내는 막 그런 소재입니다.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막 흥미롭진 않았어요. 근데 탕비실이라는 개념을 두고 그렇게 설정한 것도 되게 재밌고, 그냥 탕비실 안에서 그 어떤 진상이라고 한다는 게 뭐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 안 한다거나, 뭐 탕비실을 깨끗이 안 쓴다던가, 아니면 구비해 놓은 뭐 것들을 뭐 막 가져간다던가, 그쵸? 소확행이라고도 하죠. 흔히 하는 말로 소소하게 횡령하는,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탕비실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자기 욕망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고, 어떤 배설 공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뭐 그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제가 어휘가 부적절할 수도 있겠는데, 어쨌든 업무 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탕비실에서 푸는 거니까 깨끗하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. 이를테면 거기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업무 시간 이외에 막 거기를 청소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제 콜라 얼음을 막 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,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밝혀지는 얘기가 있죠.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뒷담화, 그러니까 자기가 뒷담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를 이제 겪었을 때 오는 그 충격, 그거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,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탕비실에서 자기 행동은 남들이 이렇게 탕비실에서 이런 것 저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우리 혀를 차겠지만, 뭐 탕비실은 소재가 아니더라도 그냥 직장 내에서 누군가의 행동을 두고 이렇게 뭐 뒷담화를 할 때, 혹은 뭐 험담을 할 때, 나는 그 주제에서 관찰자로 배제되잖아요. 그럼 스스로는 그 빠져나온 상황인데, 내가 그 험담이나 뒷담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라고 상정을 했을 때, 당연히 그런 상황을 염두해 두지 않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. 누군가 나를 씹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근데 좀 차원이 다르긴 해요. 그 뒷담을 직접 듣는다면, 뭐 누군가한테 간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을 거고, 이 소설 속에서는 자기에 대한 이제 어떤 되게 기피하는 어떤 혐오까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을 직접 인터뷰, 그 사람의 어떤 뭐 변조가 되더라도 누가 한 말인지 알 수 있으니까, 주인공은 본인은 정상이고 나머지는 좀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했지만, 주인공인 얼음조차도 자기한테 어떤, 자기가 왜 얼음이 되었는지,
알게 되었을 때,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적당했을 때 본인은 애써 그게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사람들이 내 어떤 선의를 이해 못했다. 나를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. 이렇게 변명해보지만 사실 이거를 저는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. 사실 저는 뭐 앞에서 심하게 험담 당하는 것도 겪었지만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고 굴욕적이긴 한데 이제 뒤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더라라는 게 전해 듣게 되면 참 무겁고 잔잔하게 좀 가라앉는 느낌? 예, 저는 주인공 얼음처럼 내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뒷담 내용 중에 어떤 사실 중에는 내 얘기가 아니었지만은 오해였지만 뭐 누구한테 그걸 풀겠습니까? 오해라고 말할 수도 없는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겠구나. 내 행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뒷담이나 뒷말이 나올 행동을 하게 돼버렸구나라고 그냥 저한테 화살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즈음에 이제 사실 뭐 결말이 이 리얼리티 쇼의 핵심은 이제 인물 중에 한 명은 그냥 순례 같은 개념. 그냥 나머지는 실제 진상 사연 통해서 뽑힌 인물이고 나머지는 그냥 한 명은 이제 연기하는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순례가 밝혀지는데 딱히 그렇게 막 놀라운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순례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순례로 뽑힌 사람 그 연기를 맡은 배역도 나중에 뒷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도 어디 가서 그런 진상이었더라. 결국은 연기한 사람도 진상이었고 얼음 주인공인 얼음도 자기는 아니겠지 하면서 나게 왜 뽑혔을까 했지만 본인도 나름의 진상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탕비실이라는 장치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누구나 우리는 누군가에겐 진상이다. 예. 뭐 친절하면 친절한 대로 진상이고 또 괴팍하면 괴팍한 대로 너무 과잉 배려도 이제 진상으로 험담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마지막 서사에서 잘 마무리 짓는 게 저는 재밌었습니다. 아무튼 요즘 등산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짬짬이로 오디오북 한 두세 시간짜리 정도는 듣기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괜찮은 책들은 또 막 7시간 넘어가는 뭐 십몇 시간짜리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엄두가 안 나는데 아무튼 짧은 종류의 오디오북 있다면 또 한번 들어보면서 오디오북도 한번 좀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